우리가 알고 있는 쿠페, 스파이더, 로드스터와 같은 이름도 대부분 유래되었는데요. 카브리올레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인데요.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HS 효성 더클래스 분당 정자전시장 최근용 부장입니다. 이번 비박스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벤츠 카브리올레의 전통과 기술 진화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카브리올레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브리올레라는 이름은 원래 18세기 마차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자동차에는 지붕이 없었죠. 그러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창문과 지붕을 올리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카브리올레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카브리올러에서 왔는데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던 당시 흔들리는 승차감 때문에 튀어 오른다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픈카라는 표현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쓰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컨버터블, 유럽에서는 카브리올레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쿠페, 스파이더, 로드스터와 같은 이름도 대부분 마차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자동차가 마차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쿠페는 원래 2인승 마차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현재에는 투도어 스포츠 세단을 의미하죠. 스파이더는 파에톤이라는 마차의 별명인데요. 작은 차체와 큰 바퀴 때문에 거미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고급 오픈형 스포츠카를 뜻하는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로드스터는 원래는 여행에 적합한 말과 마차를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빠르고 가벼운 2인승 오픈카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용어들은 말이 끌던 시절 마차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 벤츠 카브리올레의 기술적 진화입니다. 벤츠 카브리올레가 다른 오픈카들과 다른 점은 바로 기술입니다. 벤츠 카브리올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소프트탑과 하드탑입니다. 소프트탑은 천이나 패브릭 소재로 가볍고 수납이 쉽기 때문에 바람을 맞으며 운전하는 재미를 줍니다. 반면 하드탑은 조금 더 튼튼하고 단열, 방음 성능이 뛰어나서 겨울에도 편안하게 오픈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벤츠만의 독자적인 기술로는 에어캡, 바람을 차단해 실내가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에어 스카프는 겨울에도 오픈 주행을 즐길 수 있게 목 부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기술이고요. 롤 오버 프로텍션 시스템은 전복 사고 시 자동으로 보호 장수가 작동해서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술들 덕분에 벤츠 카브리올레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오픈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벤츠 카브리올레의 역사입니다. 시대마다 디자인과 성능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920년대입니다. 1926년 타입 300 모델이 출시를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1924년 다이밀러와 벤츠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하여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로 출시된 최초의 모델입니다. 1931년 타입 마나임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마나임은 독일의 도시 이름입니다. 카를 벤츠가 최초로 엔진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도시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모델명으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1933년 290 로드스터 모델입니다. 옛날 로드스터는 2인승에 뒤쪽에 탑이 안쪽으로 수납되어 더 매끄럽게 보이는 타입을 명칭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939년 9월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다시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1945년 전쟁이 종료되고 1949년에 170S 카브리올레 A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그 당시 고급차에 S라는 명칭을 붙게 된 벤츠 최초의 모델이 됩니다. 1950년대는 자동차 디자인의 혁신 부흥기였는데요. 1951년 220 카브리올레 A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디자인 변화의 혁신 첫 번째 모델입니다. 헤드라이트가 팬더 날개와 일체형으로 통합되면서 클래식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컨버터블 디자인의 출발점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220 SE 폰톤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디자인 변화의 혁신, 그 두 번째 단계 모델인데요. 그 당시 진정한 센세이션이었다고 합니다.
클래식한 둥근 팬더가 사라지고 차체와 팬더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곡선형 스타일이 강조되어 이후 벤츠 디자인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됩니다. 1960년대에는 벤츠 오픈카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1963년 230, 280, SL 파고다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60년대에는 차량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차량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개발을 강화했는데요. 튼튼한 승객 공간, 그리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크롬 풀존,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내부 디자인까지 실내를 더 넓게 아치형 탑 모양으로 만들어 파고다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1971년 SL입니다. 이때에는 하드탑과 소프트탑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넓은 평면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비율을 살린 디자인이고요. 1995년 SL 하드탑이 출시를 합니다. SL은 2인승 고성능 로드스터로 쿠페와 카브리올레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챙겼던 모델입니다. 우선 하드탑을 제거하고 다니다 비가 오면 전동으로 된 소프트탑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브리올레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2000년대는 고배기량 AMG의 시대입니다. 2004년 CLK 카브리올레입니다. 이때에는 고성능 AMG 63 고배기량 엔진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 전설의 전동 하드탑 SL입니다. 더욱 와이드하고 고성능의 투피스 하드탑 전자동 바리어 루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술적으로 고성능 엔진과 어울리는 액티브 바디 컨트롤 ABC,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 전자 유압식 파워 브레이크 등 첨단 기능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2010년대는 가볍고 튼튼한 내구성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2010년 SLS AMG 로드스터가 출시를 합니다. 메르스 AMG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슈퍼카 모델로 SLR 맥라렌의 후속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013년 SL의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2016년 SL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2017년 S 카브리올레가 탄생을 하는데요. 쿠페보다 더 정숙하고 최고급 카브리올레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을 합니다. 2020년 이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했고요. AMG GTC 로드스터입니다. SL 단종 후 새로운 로드스터의 탄생이고 와이드한 바디가 특징입니다. 2023년 로드스터의 전통을 이어가던 SL 모델이 소프트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2 시트로 2세대 AMG GT와 플랫폼을 공유하고요. AMG GTC 후속 모델이자 S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대체하는 최상위 고급 모델입니다. 2023년 CLE 카브리올레입니다. 디자인과 완성도가 너무나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5년 곧 출시하는 마이바흐 SL680 모노그램입니다. 마이바흐 버전으로 출시하는 모델로 기존 SL 모델과는 달리 뒷좌석 보조 시트가 장착되지 않은 전통의 2인승 로드스터의 형태로 출시를 합니다. 벤츠는 단순히 오픈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카브리올레의 역사를 만들어 온 브랜드입니다. 벤츠 카브리올레는 지금도 전통과 혁신을 이어가며 완벽한 오픈 드라이빙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면 지금 벤츠와 함께하세요. 가까운 HS 효성 더클래스에서 벤츠 카브리올레 그 전통을, 그 기술을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분당 정자전시장 최근용 부장이었습니다.